각 구단별 다크호스 영상 만들어주세요. 야, 요즘 아이디어가 마침 고갈되는 중이었는데 컨텐츠 추천 감사합니다. 근데 다크호스가 정확히 뭔 뜻이지? 간단하게 말해서 다크호스는 큰 기대를 받지 않았던 선수가 예상 밖의 활약을 보여줄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 아, 그니까 얘가 이렇게까지 잘할 줄은 몰랐는데 미친 거 아니야 싶은 그런 선수들. 오케이. 네, 그래서 오늘은 2025 시즌 6월 첫째 주 기준 각 구단별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선수들을 한 명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 버튼을 안 누르신 분들을 위해 잠깐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누르시면 됩니다. 이미 구독하신 분들은 또 누르면 안 됩니다. 한 번만 누르는 거예요. 그럼 바로 들어가 보시죠. 키움이 시즌 개막한 이후에 이렇게 잘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멋진 한 주였습니다. 특히 용규 형님의 집합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고요. 물론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팀은 4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타격감이 많이 살아났고요. 무엇보다도 선발진에 안정감이 생겼죠. 예전에는 경기 시작 전에 선발 매치업만 봐도 조졌네 이거. 싶었던 경기가 많았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꽤 기대되는 매치업들이 많이 늘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이 선수의 합류가 팀 분위기 반전에 가장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였다고 생각합니다. 히어로즈의 다크호스는 라울 알칸타라 선수를 선정해봤습니다. 이 선수를 다시 크보에서 보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요. 애초에 시즌 전 키움의 계획에는 전혀 없었던 선수였죠. 하지만 야심차게 시도했던 이용타 전략이 대실패로 끝났고 팀은 거의 나락행 열차를 타기 시작하면서 결국 히어로즈는 알칸타라 영입이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두산에서 부상과 기량 저하로 방출된 후에 멕시코 리그에서마저도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던 이 선수에게 팬들은 기대보단 걱정이 더 컸었는데요. 근데 그런 거 다 모르겠고 그냥 알칸타라 선수는 무조건 잘해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팀 상황이 정말 말도 안 되게 힘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첫 경기부터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며 친정팀 두산에게 비수를 꽂았고요. 지난주에는 8이닝 3피안타 1실점 정말 완벽한 피칭을 선보였죠. 물론 이제 겨우 2경기에 등판했고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분명 현재까지 팀 분위기 반등에 이 선수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사실 지난주 두산의 경기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이승엽 감독의 사퇴 후에 조성한 대행 체제가 시작된 한 주였는데요. 그러면서 팀 라인업이 정말 많이 바뀌었죠. 얘도 한번 써보고 쟤도 한번 써보고 하면서 눈에 들어오는 선수를 찾는 초기 실험 단계 같아요. 지난주 사실 미숙한 플레이들도 자주 보였지만 이제 막 변화의 첫 발을 뗀 만큼 어린 선수들이 성장해가는 과정 자체가 지금 두산 팬들이 볼 수 있는 재미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산의 다크호스는 오명진 선수를 선정해봤습니다. 시범 경기 타격 강도르라는 성적으로 한때는 두산 팬들을 설레게 했지만 시즌이 개막하자마자 수비와 타격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며 이 선수에 대한 기대도 짜게 식고 말았는데요. 부진이 길어지며 결국 1군 말소 재정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4월 말쯤에 다시 1군 엔트리에 합류하게 되는데요. 확실히 2000 쌀밥이 맛있긴 한가 봅니다. 복귀하자마자 멀티히트 경기가 이어졌고 4월 27일에는 데뷔 첫 홈런을 말루 홈런으로 장식하며 확실한 임팩트를 남겼죠. 5월부터는 유격수로 출전하기 시작했고요. 이후에도 공수에서 맹활약, 김재호 선수의 은퇴 이후 뚜렷한 대체 자원이 없던 두산 유격수 자리에 새로운 다크호스로 급부상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에 부상으로 이탈, 현재는 2군에서 휴식을 취하는 중인데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하니 곧 다시 1군에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2승 4패로 부진했던 8위 NC입니다. 아니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는데 5월 마지막 주부터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죠. 아무래도 NC가 선발 쪽에 리스크가 있는 팀인 만큼 타선이 어느 정도 폭발해줘야 되는데 최근 경기에는 기복이 꽤 심한 느낌이에요. 잘 치는 날에는 정말 무자비하게 몰아치는데 또 침묵하는 날에는 너무 조용한 느낌이랄까? 게다가 수비 실책으로 흐름을 내주는 경기도 최근에 자주 보이고 있고요. 그래도 데이비슨 선수가 작년 홈런왕의 모습을 되찾고 있고 기복이 있다고는 하지만 타선의 무게감은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다만 최근 부진으로 인해서 중위권과의 격차가 꽤 벌어진 상황이어서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할 것 같네요. NC의 다크호스로는 손주환 선수를 선정해봤습니다. 어쩌면 좀 냉정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프로의 세계에서는 누군가의 부상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기회가 되기도 하죠. 지난해 단 4경기에만 출전해 평균 자책점 9.82. 사실 이 선수는 이호준 감독의 구상엔 전혀 없었던 투수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시즌 전 이재학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하게 되면서 전지훈련 참가 기회가 생긴 손주환 선수는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건 기회야. 형님들한테 깊은 인상을 남겨주는 거야. 네, 말 그대로
캠프에서 깊은 인상을 남기는 데 성공하죠. 그렇게 손주환 선수는 현재까지 NC 불펜에서 가장 많은 이닝을 소화 중이고요. 5승 4홀드 평균 자책점 2.81이라는 준수한 성적으로 불펜진의 다크호스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기아 팬분들 지난주 야구 보느냐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목요일부터 4게임 연속 한 점 차 승부. 이건 진짜 건강에 해로웠을 것 같거든요. 심지어 연장전만 3번을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성적 4승 2패. 네, 버텨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아쉽도루에 선정된 최현준 선수가 드디어 각성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부상에서 복귀한 위즈덤 선수의 합류는 정말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지난주 성영탁 선수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죠. 기아 불펜진의 말 그대로 빛 같은 존재였습니다. 기아의 다크호스는 김도현 선수를 선정해봤습니다. 시범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5선발로 낙점된 김도현 선수는 작년부터 어느 정도 싹이 보였던 선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해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은 있었지만 이 정도로 잘해줄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요. 시즌 초반에 윤영철, 양현종 선수가 부진한 가운데 팀 내 토종 선발진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피칭을 보여줬죠. 리그 전체적으로 봐도 국내 선발진 중에 꽤 경쟁력 있는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선수 승운이 좀 없어요. 올 시즌 퀄리티 스타트만 6번을 기록했는데 현재까지 단 2승, 심지어 지난주에는 7이닝 1실점을 하고도 승리를 챙기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부상 억가가 계속되고 있는 팀 상황 속에서 기아가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힘 중에 하나는 이 선수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5선발로 시즌을 시작했지만 어느새 팀 내 토종 에이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아의 다크호스 김도현 선수입니다. 지난주 3승 3패 무난했던 한 주를 보낸 랜더스인데요. 대체 선발이 3경기에 등판했는데 그중 2경기를 잡아냈습니다. 근데 또 앤더슨과 화이트가 등판한 경기는 또 패배했어요. 뭔가 좀 아이러니하죠. 나름 선방한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아쉬운 느낌이랄까요? 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성환, 고명준, 한유섬 선수가 살아나는가 싶더니 최정, 최지훈 선수는 부진했죠. 전체적으로 살아나는 듯 아닌 듯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펜진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지난주 저희 팀이 SSG랑 주중에 만났었잖아요. 불펜진 진짜 숨막히더라고요. 랜더스의 다크호스는 이로운 선수를 선정해봤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SSG 불펜이 이 정도로 강했었나? 또 생각해보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물론 올 시즌 김민 선수의 합류도 불펜진에 큰 힘이 되어주고 있긴 하지만 이로운 선수의 스텝업 역시 가장 큰 수확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전반기까지는 나름 나쁘지 않았지만 후반기에는 사실상 많이 실망적이었던 이로운 선수였죠. 하지만 올 시즌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물론 승계주자 실점이 꽤 있긴 해서 약간의 분식이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도 0점대 평균 자책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하죠. 3년차 시즌에 눈에 띄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며 SSG 불펜의 새로운 다크호스로 떠오른 이로운 선수입니다. KT 역시 3승 3패 무난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백호와 황재균 선수가 빠진 타선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지난주에는 오윤석, 배정대 선수가 꽤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트레이드로 합류한 이정훈 선수도 쏠쏠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요. 투수는 쿠에바스 선수만 제외하면 너무 좋습니다. 심지어 손동현 선수가 빠진 불펜진도 이상동, 전용주, 우규민 같은 자원들이 공백을 잘 메워주고 있죠. 부상자가 꽤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KT 위즈입니다. 올 시즌 KT의 다크호스로는 안현민 선수를 뽑아봤는데요. 사실 이 선수도 KT 팬들 사이에서는 유망주로 꽤 기대를 모았던 자원이긴 했지만 1군에서는 보여준 게 딱히 없었던 선수였죠. 근데요, 이 선수 진짜 뭐죠? 진짜 미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에만 홈런을 9개를 쳐냈고요. 지난주 홈런 1개를 더 추가하면서 벌써 2자릿수 홈런을 달성했습니다. 타석에 서 있을 때 포스부터가 장난이 아니고요. 그냥 고릴라가 서 있는 느낌입니다. 툭 건드린 것 같은데 타구는 끝없이 뻗어나가고요. 아직 규정 타석을 채우진 못했지만 장타율은 이미 리그 최상급이고 타격감이 거의 미쳤다 싶을 정도죠. 지금까지의 퍼포먼스만 봤을 땐 리그에서 가장 무서운 타자이자 아주 강력한 신인왕 후보 KT 타선의 다크호스 안현민 선수입니다. 4위에 위치한 삼성인데요. SSG를 만나 연승이 끊기고 2연패에 박을 때까지만 해도 이거 어딘가 잘못됐다 라는 냄새가 아주 강하게 났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연승을 할 때도 쓱한테 끊기면서 팀이 당분간 정신을 못 차렸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주간 성적 3승 3패 나름 선방한 한 주였습니다. 2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프라도의 1안타 완봉승 그리고 이호성 선수의 세븐아웃 세이브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타격 쪽에서의 부진은 꽤나 아쉬웠고요. 그래서일까요? 이 선수의 빈자리가 유독 크게 느껴졌던 한 주였습니다.
삼성의 다크호스는 김성윤 선수를 선정해봤습니다. 2023년에 혜성같이 등장해 국대까지 뽑힐 정도로 큰 주목을 받았던 선수죠. 하지만 작년 시즌 개같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 초반 김성윤 선수에게 큰 기대를 걸었던 삼성 팬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오히려 윤정빈, 이성규 선수 쪽이 더 주목을 받았죠. 하지만 저는 김성윤 선수를 응원했습니다. 이유는 뭐 간단한데요. 저는 키장남 선수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김지찬, 김성윤, 정준재 이런 선수들은 그냥 잘 됐으면 좋겠어요. 뭐 일종의 동질감이랄까? 무튼 김성윤 선수는 2023 시즌의 반짝 활약이 플루크가 아니냐라는 평가를 들으며 시즌을 시작했지만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리그 타율 1위라는 성적과 함께 삼성 타선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홈런을 쳐줄 자원들은 많았지만 적재적소에 안타를 쳐줄 만한 선수들이 부족해서 늘 어딘가 답답했던 삼성 타선이었는데요. 올 시즌 김성윤이라는 선수가 추가되면서 김지찬, 김성윤으로 이어지는 공포의 키장남 테이블 세터진이 완성됐죠. 사실 지난주 부상으로 잠시 빠져 있었던 김성윤 선수였는데요. 참 생각이 많이 났었던 한 주였습니다. 롯데도 지난주 3승 3패를 기록했는데요. 만난 팀이 키움과 두산, 그러니까 하위권 팀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솔직히 좀 아쉬운 한 주였습니다. 일단 선발 쪽이 많이 힘들어졌죠. 다승왕 페이스를 달리던 박세영 선수는 최근 9위가 눈에 띄게 떨어졌고 데이비슨 선수도 어딘가 밸런스가 무너진 느낌? 그나마 감보아 선수가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희망적입니다. 불펜 역시 걱정될 정도로 최근에 가부아가 오고 있는 듯해 보여서 이 흐름이 계속되면 버티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요. 타선도 부상 악재가 겹치면 윤나 고왕 중에 3명이 빠져있는 상황이죠. 이 위기를 롯데가 과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다음 주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 시즌 롯데 다크호스로는 전민재 선수를 선정했습니다. 사실 트레이드로 롯데에 올 때까지만 해도 이 선수가 이렇게 잘해줄 걸 예상했던 분들은 딱히 없었을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그냥 유격수 뎁스 부강 정도로 데려온 거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지금은 리그 유격수 중에 손꼽히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강했던 롯데 타선에 전민재라는 유격수가 추가되면서 고민이었던 포지션도 해결하고 타선에 힘도 실린 일석이조의 영입이 되었죠.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와중에 헤드샷이라는 불운을 마주하기도 했지만 복귀 이후에도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사구 후유증으로 눈에 불편함을 호소하며 교체됐죠. 눈이라는 부위가 워낙 민감하다 보니 팬분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또 어제 경기에서 다시 출전한 걸 보면 다행히 큰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하나는 그냥 어제 경기의 충격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일단 9회에 나온 아쉬운 주루 플레이, 솔직히 저는 그 상황에서 돌릴지는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이걸 돌리더라고요. 이거는 상대 수비가 실수하기를 바라거나 이렇게 박성민 선수처럼 들어가지 않으면 살 확률이 거의 없어 보였거든요. 거기에 지금 하나 팬분들이 이 선수에게 정말 화가 많이 나 있죠. 근데 수비마저 그렇게 하면 어떡해. 참 부진이 너무나도 길어지고 있는 노시환 선수입니다. 차라리 2군을 한번 다녀오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래도 지난주에 3승 3패 여전히 강력한 투수들의 힘으로 잘 버텼던 한 주였는데요. 아쉬운 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2위 자리를 잘 지켜내고 있는 하나입니다. 올 시즌 하나의 다크호스로는 이진영 선수를 선정해봤습니다. 지난주 연장전 결승타의 주인공이죠. 시즌 전 하나의 외야는 리그 최약체로 평가받았는데요. 지금은 그래도 확실히 경쟁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선수가 바로 이진영이죠. 일단 이름부터가 외야수 잘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잖아요. 물론 최근엔 살짝 주춤하긴 했지만 지난주엔 2홈런을 포함해 맹타를 휘두르며 타격감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규정 타석을 채우진 못했지만 지금까지 하나 타선에 가장 큰 힘이 돼준 선수임은 분명하죠. 시즌 전만 해도 무주공산이었던 하나의 외야에 새로운 다크호스로 떠오른 이진영 선수입니다. 힘들다 하지만 여전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LG입니다. 물론 지난주 키움에게 2패를 당한 건 좀 아쉬웠지만 로젠버그, 알칸타라 선수를 연달아 만났다는 걸 생각하면 위안이 되는 부분도 있죠. 여전히 타선이 살짝 정체되는 느낌은 있지만 고민이 많았던 불펜 쪽에 장현식, 유영찬 선수가 복귀하면서 숨통이 조금은 트였습니다. 또한 사이버 투수 함덕주 선수와 이정용 선수까지 돌아온다면 불펜 고민은 어느 정도 해결된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선발진은 여전히 단단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선수의 미친 활약이 지금의 LG를 1위로 유지해준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 시즌 LG의 다크호스로는 송승기 선수를 선정했습니다. 현재까지 7승 3패, 평균 자책점 2.30. 이 기록만 보면 이 선수가 올해 새롭게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한 신인이 맞나 싶을 정도죠. 사실 5선발로 시즌을 시작하긴 했지만 현재 팀 내 선발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물론 리그에서도 토종 평균 자책점 1위입니다. 진짜 이러다가 골든글러브까지 받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또한 KT 안현민 선수와 함께 가장 유력한 신인왕 후보로 거론되고 있죠. 진짜 올해는 두 선수의 신인왕 경쟁을 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시즌 전에 LG팬 친구한테 너희 팀 5선발 누구야? 라고 물어봤었을 때 그 친구가 이정용 오기 전까진 송승기 각딱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뭐 지금으로선 이정용 선수가 돌아와도 송승기 선수의 자리는 굳건해 보이죠. 올 시즌 LG를 넘어 리그 토종 선발진의 가장 강력한 다크호스로 떠오른 송승기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각 구단별 다크호스 선수들을 한 명씩 알아봤습니다. 오늘 소개된 선수들 외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크호스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야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야구에 미친 남자 아친남 너클볼이었습니다.